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7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신축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축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을 살펴볼 것인데, 일간은 이제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 임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는 글자가 되고요. 이걸 다시 이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오행이라고 하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목은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쇠, 수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까지 다섯 가지 오행으로 구분하는데, 임이라고 하는 글자, 어떤 오행,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되겠죠. 임수가 될 것입니다. 자, 수를 가지고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또 구분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목도 음양으로, 화도 음양, 토도 음양, 금도 음양, 그 다음에 수도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를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수라고 하는 것과 음수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서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된다.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음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그 성향 자체가 다르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양에 해당되는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성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음과 양을 구분하지 않은 오행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라고 하는 양의 개념은 좀 강하고 투박하고 이러한 수컷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남성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성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듯이 수라고 하는 것도 양수, 음수 나눠봤을 때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크고 작고로 놓고 봤을 때 큰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이 음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깊으냐 얕으냐를 놓고 봤을 때 깊은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낮은 것은 음이 되죠. 방향성으로 봤을 때 좀 유동적이고 좀 활동성이 많은 것이 양에 해당이 되고요. 음은 좀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불하고 화라고 하는 거하고 수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도 화는 계속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좀 정적인 그러한 기운이죠. 근데 바다라고 하는 것, 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정적인 것인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신왕해졌을 때는 수도 엄청난 파괴력을 드러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활동적이고 좀 유동적이고 동적인 것, 움직임이 좀 많은 동적인 것이 양이라고 봤을 때, 음은 정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뭐예요? 크고 깊고 넓은 개념의 물이면서 좀 동적, 개수보다 동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그러한 물이죠. 그래서 임수를 비유할 때 대해수라고 해서 큰 물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큰 물. 그래서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 지구상에서 바다만큼 물이 없죠. 그 다음에 강호수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강호수로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는데, 임수를 신앙했을 때 특징, 이것을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임수를 신학했을 때는 뭐 잔잔한 그런 뭐 물로 볼 수 있지만, 일간이 왕해졌다, 임수가 왕해졌다라고 하면 충분지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임수를 생각할 때는 이 단어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뜻은 일단 좋은 어떤 이미지도 있겠지만,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사람이 살고 읽어놓은 텃밭, 사람이 읽어놓은 문명을 모두 파괴시켜 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이 범람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물이 범람하게 되면은 뭐 땅에다가, 농토에다가
기타 양분이 있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흙을 갖다 이제 더 씌워주는 그런 좋은 어떤 개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러한 좋은 점에 비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혀주는 것이 바로 물이 범람하는 것이죠. 바다 같은 경우는 쓰나미가 일거나 큰 너울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요.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물이 많으면은 댐이 터지거나 물이 범람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그래서 신왕했을 때 왕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충분한 그런 범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는 신왕하면 반드시 그 왕한 임수를 갖다가 막아줘야 된다, 제방해줘야 된다, 제방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뚝을 쌓거나 방파제를 쌓거나 댐을 쌓거나 해서 그 임수의 충분한 성질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토라고 하는 양토가 되겠죠. 물론 이제 임수 입장에서 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칠살편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칠살편관은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은 임수가 왕했을 때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토 정관인 기토보다는 양토인 무토를 보는 것이 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강하고 물이 왕하게 되면 그만큼 무토, 임수를 막는 그 무토도 왕해져야 되기 때문에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가 같이 있어서 무토를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수가 왕하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로 또 조우까지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이렇게 무토 병화를 아울러 쓰는 것이고, 만약에 임수일간이 왕하지 않고 신약한 경우도 있죠.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작거나 그런 일간이 약하면, 임술관이 약하면 충분한 성질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를 써서는 안 되고요. 인성인 뭐예요? 금으로서 약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간에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일간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관사를 쓰거나 아니면 식상을 써서 왕한 일간을 억제하거나 왕한 일간의 균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어떤 일간이든 간에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인성으로서 그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 억부용신 법이라고 해서 왕한 것은 억제하고 약한 것은 도와준다 라고 하고요. 또 왕한 것은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왕자의 그죠? 왕한 것은 억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왕자는 설이라고 해서 왕한 자는 오히려 설기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다. 대체적으로 양간,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같은 양간은 대체적으로 일간이 왕했을 때는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관살로서 왕한 일간을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반대로 음간인 경우에는 을목, 예를 들어서 정화, 기토, 신금, 개수 같은 경우에는 왕자의 억보다는 왕자의 설로서 음간은 왕하면은 식상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용신을 주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수는 어차피 내일 공부할 거니까 내일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동절이 되겠죠. 동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겠고 동절이면서 축월은 모동이라고 하죠. 모자를 써서 저물 모자, 겨울이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뜻. 즉 뭐예요? 겨울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됐다라고 하고, 개동이라고도 합니다. 개동, 끝개자, 겨울의 끝이라고 또 하고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동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저물 만자죠. 겨울이 저물어 간다. 쉽게 말하면 겨울,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축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해자축 겨울에서 인묘진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환절기는 축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술, 충미, 월이라고 하는 네 계절, 지월, 수월, 축월, 미월 모두가 환절기가 되겠죠. 환절기는 오행으로는 토왕절이 됩니다. 물론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목이 왕한 때이기 때문에 토이긴 하지만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술토는 신유술, 서방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술토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축토는 해자축, 북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토라 하더라도 미토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남방 화의 열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진술충미토는 각각 그 성향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축토 같은 경우에는 해자축
겨울방, 겨울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토? 동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어 있는 땅. 그래서 무조건 축토를 동토로 보지 마시고요. 이 축토가 월지에 있을 때가 동토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축토가 예를 들어서 시지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얘를 동토로 볼 것이냐, 동토로 보지 않을 것이냐는 원령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령이 해월, 자월, 축월이면 얘는 동토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한여름에 축토가 동토일까요? 아니면 동토가 아닐까요? 한여름에 얘 축토만, 얘 뜨거운 여름에 얘가 얼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얘가 축토냐 동토냐 아니냐는, 물론 이제 진술충미 월이라고 하는 얘만 딸랑 떼놓고 봤을 때는 축토는 동토로 보는 것이 맞지만, 사주 안에 들어가 있는 축토를 동토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원령을 놓고 본다. 해자 축월이 됐을 때 축월이 동토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인묘 진월, 사오 미월, 신유술월의 축토는 동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고요. 무조건 축토가 동토다라고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축이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해자 축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토가 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자축은 수가 왕한 계절, 해자축은 해자월은 수왕절이 되죠. 수왕절. 그래서 해월은 수가 임간지가 되고요. 자월은 수가 제왕지가 되니까 해자월이 가장 수가 왕한 계절이면서, 축월은 뭐예요? 수가 쇠지가 되죠. 쇠지. 사람으로 치면 이제 현역 은퇴하고요. 이제 군인으로 치면 현역 은퇴하고 이제 예비역 이렇게 있는 곳인데, 갓 제대하게 되면은 군인들도 갓 제대하게 되면 아직 현역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대에서도 예비군으로서 활용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자 축월이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현역, 가장 왕성한 현역이었다라고 하면, 축월은 약간은 이제 전역한 바로 직전의 단계에 예비군으로 쓰더라도 현역과 같은 그러한 좀 힘을 가지고 있는 단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월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수의 기운도 약하지 않다. 더군다나 축월에 자수를 본다든가 해수를 봐가지고 이 자체가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면 어떻다? 축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다시 왕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축월은 단순히 토가 왕하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오행이 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자축은 해자축을 이루게 되면 수가 왕한 것이고요. 사유축을 이루게 되면 금이 왕한 것이고, 진술축 및 토를 갖게 되면 토가 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축월은 좀 변화가 많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이제 이런 축월이 임수가 태어났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단 다른 글자가 없을 때 축월의 임수는 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하기 때문에 관이 왕한 것이지 임수가 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지에서 지지로 신금, 유금 내지는 해수, 자수 등을 보게 되면 임수 자체가 그때는 왕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축월의 임수는 일단 관성, 정관이든 칠살이든 관성이 왕하고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축월의 임수는 먼저 약한 임수의 기운을 갖다가 돕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인성,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무토라고 하는 관사를 쓰기보다는 일단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으로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축월은 엄동설환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춥기 때문에 병화를 같이 아울러서 써야 된다. 병화하고 신금을 아울러서 쓰는 경우에는 병화하고 신금하고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신금하고 병화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로 원격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신금은 신금으로서 인성으로서 임수를 생하려고 할 것이고요.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 조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뭐 신금 같은 경우에는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다시 뭐 금이 왕이 질 필요는 없겠지만은, 병화는 병화만 혼자 딸랑 있게 되면 축월의 병화는 약하기 때문에, 병화는 지지로 뭐가 필요하다? 인, 사, 오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임수는 신금으로서 임수의 수원을 마련하고요, 병화로서 조우한다. 만약에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임수 자수를 본다든가 지지로 신금을 본다든가 뭐 해수를 본다든가 하면, 축월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왕합니다. 이런 경우는 원칙론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경우에 임수가 신왕한 걸로 봐서 충분한 성질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무토를 지용해서 임수를
임수를 제방하고 다시 병화로서 무토를 생주해 주면서 조우를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용신을 추용하는 방법을 잘 판단해 볼 것이다.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축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사주를 볼 때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일간은 어떤 것이다? 양수, 양에 해당되는 수가 될 것이고요. 지지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가 있고요. 일간이 수니까 저 토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 극아자가 되겠죠. 극아자가 있고 아극자가 있는데, 극아자, 요거는 극한다. 나를 극하는 것이니까 내가 목적어가 되겠죠. 나를 극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관성이라고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뭐예요? 재성이라고 하죠. 관성은 다시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편관은 다시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편관, 칠살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관이 될 때는 오늘처럼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음대 양이 되는 경우에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양대 양이 되거나 아니면 음대 음이 되는 경우에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편관칠살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 음으로서 음대 양의 조화가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토가 많으면은 일간은 약하고 관이 왕한 신약 관왕한 사주 명식이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월지만 놓고 봤을 땐 정관격의 신약 관왕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축중에 있는 지장간을 또 봐서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사주 격국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축토 안에는 개수신금 기토가 있는데, 개수는 어차피 겁재니까 개수가 투출했다라고 해서 이걸 겁재격으로 보진 않고요. 신금이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신금을 가지고 국세를 사주 격국을 잡을 수 있겠죠. 축군 정관이지만은 신금은 뭐예요? 저건 정인이 되죠. 만약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정인격에 관성을 설해서 나를 생해주니까 관인 상생한다. 관인 상생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월의 임수는 신금을 봐서 임수의 기운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축중의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관인 상생함으로 인해서 임수가 약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축월의 신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연지에도 이렇게 축토가 있죠. 관이 좀 많아졌다 하더라도 똑같이 연간에도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 두 신금 임수의 기운을 생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수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축월에 신금 두 개 투출하면 일간이 약하다 안 약하다 이런 경우는 왕하다라고도 보지 않고요. 너무 신약하다라고도 보지 않지만,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냥 불약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인데, 다시 일지에서 신금을 다시 봤죠. 축월에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로 신금, 유금 내지는 해수, 자수 등을 보게 되면 임수 자체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시들은 무토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간지로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토를 보는 것은 것도 필요하겠고, 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하기 위해서 병화까지 있어주게 되면은 금상첨화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죠. 경자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월의 토가 왕하지만은 신금, 자수 내지는 해수 등을 보게 되면은 임수일간이 신금, 자에 통근할 수 있겠고요. 이 신금은 경금, 신금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가 두 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거는 토생금,
금생수하고 자수의 신자진 수국해서 신자수국해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죠. 이런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데 무토를 넣고 축토 두 개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하려고 하지만은 음토인 축토 두 개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힘이 공력이 떨어지게 되죠. 오히려 일간이 너무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윤화격으로 해서 종격이 전화격이 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에서 무토운을 만나거나 운에서 화토운을 만나서 조후하고 임수를 다시 제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후하면서 차라리 목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목이 잘못해서 들어오게 되면 경금신금 특히 천간으로 을목이라든가 천간으로 이렇게 갑목 을목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경금이 갑목을 파하고 을목이 신금을 파하기 때문에 썩 좋은 경우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무토가 들어오면 좋으냐? 무토가 들어오면 또 토생금 금생수 해서 이렇게 또 토로서의 역할을 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축월에 태어난 임수라 하더라도 금수가 너무 왕량하기 때문에 신앙한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사주, 편고한 그런 사주가 된 것이 조금 단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자시랑 비슷하게 또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천간에 신금이 대출되어 있고요. 시주를 해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합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나 준방합이 형성될 수가 있겠고 신금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임수일간이 이것도 왕한다. 똑같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으로서 조후해야 되는데 역시나 뭡니까? 토 두 개, 축토 두 개 가지고는 힘이 부족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이민시죠. 이민시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축토 두 개에 있어서 신금 두 개를 봤을 때는 임수일간이 왕하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요 신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임수가 좀 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민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 신금하고 이 임목하고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임목만 상하는 것이 아니고 일지에는 신금마저 충하기 때문에 일간의 뿌리가 많이 약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불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약간 신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일시로 인신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어떻다 불안하다. 사주가 불안하면 그 사주를 가진 사람의 인생, 사람의 삶도 매우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갑진시가 되면 금으로 수를 생하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해서 왕수의 기운을 진토 축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기는 좀 어렵고 간목으로서 차라리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된다? 조후가 되지 않는다. 화가 없기 때문에 조후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을사시가 되면 역시나 사화로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데 사신합수가 돼서 일간은 왕해지는 반면 화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자, 요 상관인데 신금 인성이 요 상관을 제하는 것도 물론 이제 을목의 역할은 큰 역할은 없다 하더라도 상관을 제하는 것은 특히나 여명의 입장에서는 썩 좋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병호시가 되면 요건 좀 괜찮은 것이 뭐냐면 일간이 이렇게 금이 있어 왕하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되면 토황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단순히 조후하는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무토가 있었으면 임수를 제방도 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지 조후하는 용도의 사주로서 보시면 되겠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는 다시 신금을 얻어서 일간이 왕해지는 중에 축의 불을 든 무토가 투출되죠. 이런 경우가 이제 능히 임수일간이 무토 칠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국사가 되죠. 일간도 왕하고 이거는 관성도 칠살도 왕한 그런 사주가 돼서 나쁘지 않은데 역시나 이것도 단점은 뭐다? 화가 없어서 조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좀 살아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특징은 뭐예요? 토가 왕한 계절에 임수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주변 국세들이 이렇게 인성이 많아서 일간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과 원령으로 봤을 때는 신약사주이지만 타간지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많으면 오히려 이것이 신강한 사주가 될 수 있겠고 특히나 임수는 왕해지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충분지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기본적인 임수의 용신치용법을 따라갈 수 있다. 단 예를 들면은 병옷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있으면 좋지만 없기 때문에 대운에서 무토가 오는 것을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병옷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우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